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김종인과 이준석, 김병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어제 오전에도 김종인의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각종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집권하게 되면 통합정부를 해야 한다. 지금 여당, 나중엔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180석 거대 야당이 되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통합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복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 다음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종인 위원장은 철저한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 이야기, 말만 해도 개헌 문제가 불이 지펴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야당, 나중에 야당이 될 민주당 쪽과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을 할 정도로 자신의 경제민주화, 복지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 개헌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확 달려나갔다. 김종인 스타일입니다. 이래서 지금 빨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50조, 그걸 2배로 100조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 앞으로 조율, 조정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다. 큰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합정부를 하겠다. 권력을 분점하겠다. 개헌, 세제를 건드리겠다. 이래까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앞으로 다가올 갈등을 일찍 예방해 가야 한다. 그 권한과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 이준석이 나댄다라고 해야겠죠. 자기 정치를 하는 부분, 일찍부터 조율해 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크게 불거질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통합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에게 대선 승리 뒤에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 통합은 아주 중요하다. 윤석열 후보의 지론이죠. 국민 통합은. 나중에 선거에 승리를 하게 되면, 국정을 담당하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했죠. 여긴 과로가 있는 것이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생각이다. 대선 후보인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 비판하긴 그러니까 가로 속에 생략한 것이죠. 그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일 뿐이다. 대선 후보인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선거가 끝난 뒤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율이 필요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 또는 진보로의 확장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청년청 공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자기 신념, 내각제 개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합니다. 생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도 김종인 위원장과 부딪힌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좀 안아주기도 하고 약간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대선을 치르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있었으니까요. 대선을 치르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그런 부분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면 기존 보수층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 보수층의 생각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협치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합리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다. 지금 앞에 나와서 민주당에서 설치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소위 친문 의원들,
협치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뿐이지 지금 많이 있다. 그런 구도로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통합정부, 권력 분점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 나간 것인데 보수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지금 기존의 당원들이나 야권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청년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을 좀 많이 못마땅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해 주겠다. 또 선거에 승리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전국을 운영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층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굵직굵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 부가가치세 개편 이야기도 했는데 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 자신도 그 이야기를 했더만요.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세금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들이다. 가급적이면 세제 개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개헌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헌, 김종인 위원장이 개헌을 입에 올리면 이건 바로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평생 내각제를 주장해왔던 사람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내각제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수를 분열시킬 우려도 있고요. 또 그게 개헌 문제만은 외연 확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좀 선별을 가리고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좀 일찍부터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빚어질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설친다라는 지적들이 많고 이 이준석은 계속해서 비판이 있고 주변에서 지적이 들어가도 잘 고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 함께 나가는 것, 오늘은 대학로에 함께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과 같이 나가는 자리, 같이 안 나가는 자리, 그 다음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물론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는 대선 메시지 캠페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장악을 하고 자신으로 통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메시지가 나올 일은 없는데 이제 각종 행사에서 특히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 제 송원재 TV 댓글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윤석열 후보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년 대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청년이라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격려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를 준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눈치가 없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나대는 것을 도저히 자제가 안 되는 건지 계속 이러고 있다. 외부적인 통제가 불가피하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년 대표다라고 하니까 제 댓글에 한 분이 아니 그러면 저런 대표가 100년에 한 번만 나와야지 저게 매년 나오면 저게 감당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이준석 부분을 관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 부분이 외연 확대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함으로써 좀 안정감을 주고 윤석열 후보도 든든하다 이랬는데 안정감을 주고 외연 확대에는 이런 주장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야권 전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보수 지지층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도 있어야 한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은 국민 통합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보거나 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분명한 자기 소신, 자기 기준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위,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만 굵직굵직한 부분, 자기가 꼭 챙기고 있다. 자기가 꼭 가르마를 타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민주화, 뭐 좀 애매합니다. 이 내용 개념도.
이 경제민주화 부분, 세제 부분, 개헌 부분, 뭐 거국 내각 부분, 김종인 위원장이 흔히 쓰는 카드들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위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